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야.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남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이 하루아침에 당신을 내칠 수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착각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보상이 따를 거야. 언젠가 진짜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이 회사는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하지만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압도적입니다. 한쪽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삶을 개척합니다. 다른 한쪽은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라며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죠.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진실은 듣고 넘길 만한 명언이 아닙니다. 이걸 진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사고방식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기대고 있던 것들은 과연 끝까지 나를 지켜줄까? 부모님, 친구, 직장, 사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누군가 해결해줄 거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심리학적 분석, 책임, 전가 본능. 심리학에서는 이를 책임 전가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나를 몰라줬어. 내가 실패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내 삶의 주도권을 점점 잃게 됩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착각을 빨리 깨고 책임을 스스로 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적 사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1997년 애플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영진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시장 환경이 나빠졌다 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달랐습니다. 상황을 탓하는 건 의미 없다. 우리가 직접 변화해야 한다.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애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부활.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는 사람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길 곧 찾기를 멈춰라. 회사, 친구, 가족 누구도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도움을 받을 순 있지만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 오직 당신 몫. 내 인생의 CEO가 되라. 회사는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회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작은 선택부터 책임지는 연습을 하라. 하루에 단 하나라도 내가 직접 결정하는 경험을 해보라.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당신은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이 된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거라는 환상을 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제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자. 두 번째, 다 친한 척해도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나요? 학교, 직장,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작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곁에 남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이 사람과는 평생 가겠지. 이 친구는 나를 끝까지 믿어줄 거야.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가까웠던 사람이 사라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죠. 모든 관계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은 결국 상처만 남긴다. 심리학적 분석, 왜 우리는 사람을 쉽게 믿는가?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내가 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고 그게 사라지는 순간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역사적 사례, 나폴레옹과 그의 진짜 친구.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수많은 장군과 정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가 승승장구할 때는 모두가 그를 따랐죠. 하지만 그의 권력이 흔들리자 그를 따르던 장군들은 등을 돌렸고 심지어 그의 부하들조차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곁을 지킨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의 원수. 이 일화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잘 나갈 때 곁에 있지만 위기가 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별하라. 당신이 힘들 때 연락이 닿는 사람, 당신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다. 이 관계에 밀도에 집중하라. 많은 인맥을 만드는 것보다 깊이 있는 관계를 쌓는 게 중요하다. 100명의 가벼운 지인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더 가치 있다. 새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과 거리두기. 늘 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잘 될 때는 멀어지고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관계는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남기는 것이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손에 꼽힌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인간관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진짜 어른이 된다. 이제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자. 세 번째, 회사는 너의 인생을 지키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평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게 뭘까요? 바로 당신 같은 직원들입니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회사는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경제학적 분석, 당신은 대체 가능하다. 경제학에서는 대체 가능성의 법칙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건 최고의 성과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얻는 것입니다. 당신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할 사람이 있다면, AI나 자동화 시스템이 당신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직장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현실적 사례, IBM의 배신. IBM은 한때 직원들에게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평생 고용을 믿었고 회사에 충성했죠. 하지만 1990년대 기술 변화로 위기가 찾아오자 IBM은 한순간에 6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기업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한다. 이제 질문해보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10년 후에도 나를 필요로 할까? 당신이 아무리 회사에 충성해도 회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망설임 없이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한 회사에 모든 걸 걸지 마라. 직장 하나만 믿고 살다 보면 회사가 당신을 버리는 순간 모든 걸 잃는다. 회사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나만의 기술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키워라. 다양한 업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직장 밖에서도 기회를 만들라. 3.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라. 급여 외에도 투자, 부업, 프리랜서 활동 등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직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직장을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직장은 단순한 생존 도구일 뿐이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당신은 회사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네 번째 진실로 넘어가자. 네 번째, 이 또한 결국엔 지나간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자.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나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절망, 그 감정들 중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쁜 순간엔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힘든 순간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절망할까요? 심리학적 분석, 감정은 뇌의 착각이다.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먼 베럿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뇌가 만들어낸 예측 모델일 뿐이다. 즉, 감정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뇌가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어떤 날은 가볍게 넘기고 어떤 날은 며칠 동안 괴로워하는 이유, 같은 칭찬을 받아도 어떤 날은 감동적인데 어떤 날은 시큰둥한 이유, 그날의 감정을 결정하는 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받는다. 예를 들어보자. 같은 실직이라는 사건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여기고 기회를 찾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기쁜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지나갈 것을 알고 중심을 잡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현실적 사례, 윈스턴 처칠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나치 독일의 공습을 받으며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런던은 불타고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순간도 결국엔 지나갈 것이다. 패닉에 빠질 시간이 없다.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모든 공포와 절망은 시간이 지나며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감정과 거리 두기를 연습하라. 감정이 휘몰아칠 때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감정이 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라. 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져라. 너무 기쁘다고 들뜨지 말고 너무 슬프다고 무너지지 말라. 감정이란 밀물과 썰물처럼 흘러가는 것임을 기억하라. 참 큰 그림을 보라. 오늘의 실패가 10년 후에도 중요한 문제일까? 오늘의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까? 감정이 아닌 긴 호흡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감정은 결국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어떤 감정이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어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진실로 넘어가자. 5번째, 남 신경 쓰며
보낸 인생보다 비참한 건 없다.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선택들, 그게 정말 당신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휘둘려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종종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쁘고 비난을 받으면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다 보면 나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거지? 사회심리학적 분석, 우리는 왜 남을 신경 쓰는가?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쿠울리는 자아 이론 The Looking Glass Self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끊임없이 상상하며 그 상상 속 이미지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즉, 실제로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남의 기준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결국 진짜 내가 아닌 남이 기대하는 가짜 자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 남 눈치를 보며 살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역사적 사례 반고흐와 자기 삶을 사는 용기. 반고흐는 생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고 비평가들은 그를 미친 화가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내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나는 내 방식대로 그릴 뿐이다. 그리고 100년 후 그의 그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반고흐는 남들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남들의 기대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삶은 평가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라. 2. 내 기준을 먼저 세워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건 내 선택인가? 남의 기대 때문인가를 자문해보라. 당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참 완벽하지 않아도 나답게 살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남의 기준에 맞추려는 순간 가장 중요한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면 결국 나중에 남는 건 후회뿐이다. 다들 그렇게 살길 원하니까 이렇게 해야 욕 안 먹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면 당신이 원하는 삶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다. 진짜 비참한 건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을 남 신경 쓰느라 허비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다. 이제 당신은 인생의 5가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2. 다 친한 척해도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 3. 회사는 너의 인생을 지키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 4. 이 또한 결국엔 지나간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자. 5. 남 신경 쓰며 보낸 인생보다 비참한 건 없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진실을 그냥 듣고 넘길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도 결국 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다릅니다. 이 말을 듣고 스스로 선택하고 변화하고 행동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남 눈치를 보며 결정했던 것 하나를 내 방식대로 바꿔보기. 감정에 휘둘리기 전에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기. 회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성장 계획 세우기. 작은 실천이 쌓일 때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5가지 진실 중 어떤 것에 가장 공감했나요?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더 이상 남이 아닌 나로서.